그래서 제가 지난 날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정말 돈이 될 수 있는 곳에 있었고 그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제가 부동산 일을 하면서 경험했었던 그러한 경험담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채널을 오랫동안 구독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2003년도에 14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이제 부동산 업무들을 하고 여러 가지 부동산에 관련된 투자, 강의, 컨설팅들을 하고 시행사업들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왔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구독자분들이 또 늘어나면서 이제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상가 컨설팅 일을 그때 제가 하게 됩니다. 강남에서 상가 컨설팅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정확히 한 일은 뭐였냐면은 이제 가게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가게 주인, 뭐 점포주, 매물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게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권리금을 인수인계하는 그런 업무들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제가 이제 경매 법정에 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귀한 경험을 제가 부동산 쪽에 일을 했기 때문에 좀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경매 법정에 가게 됐었던 그 계기는 뭐였냐면은 저는 그냥 상가 업무,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23살, 24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허름한 정장을 입고 그리고 허름한 바지를 입고 그리고 구두굽이 다 다른 그런 구두를 신고 다니는 그런 그냥 열심히 하는 24살에 23살의 청년이었어요. 근데 저를 이제 알려주신 분, 그러니까 제 업무를 알려주신 제 사수분이죠. 사수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 일을 하시면서 이제 저를 이제 그 직원으로 채택을 해서 뽑았는데 그분께서는 좀 이제 무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업무를 집중하려고 했냐면 그때 당시에 건물 매매, 즉 강남에 있는 빌딩 매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과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를 알려줬던 사수분들이 이제 몇 분이 계신데 지금 한 분께서는 아직도 강남에서 빌딩을 매매하시는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빌딩 매매를 하시는 그런 업무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를 데리고 경매 법정에 가게 돼요. 경매 법정. 경매 법정에 왜 가게 됐냐면 고객들 중에 강남에 있는 빌딩을 매매를 하는데 경매를 통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 고객이 있어가지고 그 컨설팅 계약서를 맺은 다음에 경매 법정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 2004년, 5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초동에 있는 법원에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일들을 좀 회상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 통로 있죠. 그 통로에도 사람들이 앉아서 경매 정보지를 보고 있었던 걸로 제 기억에는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그런 것들을 경매를 통해서 매입한다는 거에 조금 생소했었고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은 그거예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23살, 24살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데 경매를 통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만약에 생각이 깨었다면 그리고 제가 좀 남들보다 빨랐다면 아마 그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는 이 경매를 내가 좀 집중해서 공부하면 어떨까? 이것도 내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반드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제 그릇,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부자의 그릇이라고도 하고 이제 사람의 그릇, 생각의 그릇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 그릇의 확장성이 그렇게 크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마 이제 제가 예전에도 제 인생을 바꿨던 뭐 100억을 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인생이 전환됐던 그 전환 포인트가 됐었던 계기는 25살이 넘어서 이제 저희 인생관이 바뀌어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25살 전에는 제가 이제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좁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법원에 가가지고 경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제 사수가 경매를 통해서 이제 그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줬죠. 대략적인 경매에 대한 부분들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거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2003년도에 부동산에 진입했을 때의 시장은 대세 상승기 초입 부부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IMF를 맞이하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경제 국면에서 2002년도에 이제 햇볕 정책들을 피면서 부동산이 대세 상승기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는 무엇을 했냐면 상가 권리금을 주고 받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상가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파리바게트나 베스킨라빈스 같은 체인점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체인점들을 많이 거래하는 그런 시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일을 회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저는 진작에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 부분은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에 내가 상가를 컨설팅 해가지고 그 권리금을 사고 파는 그런 업무에 집중하기보다 만약에 이런 대세 상승기의 장을 읽고 부동산을 내가 매입하고 부동산의 경매를 통해서 그런 투자를 적극적으로 내가 실행을 했다면 그때 당시에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때 만약에 그 대세 상승기 장에 제가 젊은 나이에 만약에 내 업무에 집중하지 않고 그렇게 투자만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그때 당시에 벌었다면은 아마 어떻게 보면은 제가 달콤한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죠. 그 초심자의 행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43살이 된 지금 시점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지도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 스스로.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또 처한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반드시 분명히 제가 이제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 아파트 청약이라고 하는 절차를 잘 이해해야 된다. 매매나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구축의 아파트라도 내 집 마련 한 채는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보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긍정적으로 제가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영상들을 찍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는 이렇게 현 상황, 부동산이 대세 상승기고 이 경매장에 직접 내가 가가지고 그거를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 역시도 제가 보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일정 부분 못 보고 지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 돈을 많이 벌었거나 내 주변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무언가를 얘기를 해줍니다, 저한테. 그리고 굉장히 저를 이제 아끼고 좋아하는 동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요소요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 그런 분들이 저를 불러가지고 PPT 화면을 띄워가지고 A부터 Z까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면서 성별씨 뭐 이런 거 알아? 이런 거 해봤어? 이런 게 있는 거 알아? 지금 이런 게 좀 대세 상승인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랬을 때 그거를 내가 관심 있게 귀를 열고 듣느냐, 이해하느냐, 그리고 한 손을 내밀었을 때 내가 이거를 좀 관심을 갖고 그 손을 잡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내 틀에 많이 갇혀서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내가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재의 일, 상가 컨설팅 일만 열심히 해야겠구나 해가지고 그 일에만 업무를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뉴타운이라고 하는 것들이 터지게 되죠. 그러면서 다세대 빌라의 가격들이 폭등 수준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빌라의 가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이런 시점들을 눈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영상들을 찍었습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의 현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뉴타운의 과정들, 뉴타운이 한참 뭐 진행이 됐던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 그런 시점들을 복귀해가지고 또다시 그런 현상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거는 저의 감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빌라 가격들이 폭등을 하면서 저도 빌라를 매입을 했었고 그리고 빌라를 매입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 올라가는 그런 상승장을 자꾸 쫓아다니려고 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빌라의
그때 경매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빌라를 매입하러 많이 다녔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거예요. 경매를 통해서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경매를 배워라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경매를 하면서 경매를 낙찰을 받았던 그런 시점에 대세 상승 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경매 입찰을 하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경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1억짜리 빌라를 산다면, 그때 당시에 빌라의 가격은 5천만 원, 뭐 4천만 원 이랬습니다. 의정부의 빌라가 대지 지분 20평에 가까운 것이 5천만 원, 4천만 원이었어요. 그때 그 가격에 낙찰을 받으면 이제 전세를 그 가격 이상으로 줄 수가 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5천만 원, 4천만 원 하는 빌라를 더 싸게 받아야 되니까 3,800만 원, 4천 뭐 200만 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쟁이 치열하니까는 낙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가격을 높게 쓰자. 내가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1차적인 목표를 두자. 그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은 경험 학문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빌라나 오피스텔을 경매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계속 노력하려고 하는데 계속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떨어지게 되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큰 동기부여, 그리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뭐 열정 같은 것들이 식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경매를 배우거나 경매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제 채널을 통해서 제가 이제 경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경매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계속 하는데 계속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는 게, 그리고 맞는 거예요.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리고 뭐 10번, 뭐 15번, 3번 입찰을 해야지만 한 번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찰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 물건을 싸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경매를 통해서 싸게 받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한 번, 두 번, 10번 계속 하다 보니까는 경매에 낙찰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열정이 식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계속 하다 보니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 했냐면, 그런 가격을 높게 써서 내가 낙찰을 받는데 일단은 첫 번째 목표를 둬보자. 그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은 경험 학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했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내가 포기할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고, 내가 만약에 이 부동산을 만약에 비싸게 샀다는 거예요. 비싸게 샀는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부동산에 들어가서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컨택해가지고 내가 조금 높은 가격에 이 부동산을 사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조언들을 주변에서 베테랑 고수분이 해줬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이 경매 물건을 좀 비싸게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매 낙찰을 받으면서 경매에 대한 프로세스들을 이제 경험하게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얘기하지만 부동산은 경험 학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백날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 아파트 청약에 당첨도 한 번도 돼보지 못하면서 아파트 청약에 대한 유튜브 영상들을 만드는 사람들, 내가 경매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지만은 경매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실제로 본인이 경험하지 않는 이론만 가지고 강의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물론 훌륭하신 분들도 많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런 노하우를 전수해 주려고 하시는 훌륭하신 분들도 많지만, 그렇게 돈을 목표로 해가지고 단지 수강료를 몇 푼 받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도 없으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비싼 가격에 낙찰을 받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경매를 통해서 더 깊게 들어가면서 이제 부실 채권에 대한 NPL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경매에 대해서 제가 2012년도에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부동산 경매에서 주택 임차인 법적 지위 향상 방안이라고 하는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에 대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반드시 부동산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무주택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이제 임성배 TV를 보고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이 됐기 때문에 이제 대출도 실행하고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 중도금 대출도 실행을 하고 잔금 대출도 실행을 하면서 이제 두려움이 거쳐가고 있습니다. 이 안개가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내가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때 그냥 막연히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만약에 대출을 활용해라, 레버리지를 이용해라,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지, 그리고 막연히 두렵고 이 사람이 사기꾼이면 어떻게 할지,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아파트 매매, 청약, 경매, 이 세 가지 모두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쉬운 것은 없어요. 절대로 쉬운 것은 없습니다. 아파트 청약도 내가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매매하는 것도 내가 임장 활동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옥석 같은 매물들을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A와 B 지역을 내가 임장을 다녀가지고 그 지역을 같이 평가를 하고 같이 평가를 해가지고 어떤 게 저평가돼 있는 지역인지, 그리고 어떤 게 저평가된 물건인지를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입찰에 참여를 해가지고 내가 지속적으로 경매하고 권리 분석을 해가지고 모든 것은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때, 모든 것은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아파트 청약이 됐던 매매가 됐던 경매가 됐던 공매가 됐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파트 청약을 경험한 사람, 매매를 경험한 사람, 경매를 경험한 사람, 부동산을 통해서 소유권을 한 번이라도 취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수분들이, 제가 뭐 부동산의 고수라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부동산의 전문가는 없다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저를 믿지 말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런 영상이라든가 강의라든가 책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셔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이제 책을 좀 보다가 갑자기 지난 일이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영상을 켜가지고 찍는데, 제가 이제 지난 날을 이제 회상해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두 가지로 뭐 회상을 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경매 법정이 갔었고 대세 상승장에 제가 집중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나이도 어렸었고 돈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제가 식비 10,000원씩 받아가지고 밥 먹고, 그 식비가 아까워가지고 라면에 김밥은 못 사 먹었습니다. 진짜 정말 뭐 이런 부분들은 제 친구들도 잘 모르고, 그 자존심 때문에 얘기도 못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어머니하고 홀어머니셨기 때문에 어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만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히스토리의 과정들을, 제 동생도 11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잘 모르고,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만 이 전체에 대한 히스토리를 알고 계시죠. 진짜 고생 많이 하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온 거를 알고 있고,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33에 결혼을 하면서 이제 10년 정도 같이 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열심히 노력한 히스토리를 이제 아내는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돈이 될 수 있는 것이 보였는데도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좀 더 관심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제 많은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고 관심 있게 보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도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시면서 제 것뿐만이 아니라 훌륭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것들을 보시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그런 영상들 중에 만약에 좀 감명 깊었던 부분들, 그리고 인상이 깊은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이 실전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의 말씀들을 좀 귀담아 보시고 그런 것들에 좀 집중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차후에 제가 경매를 통해서 경험을 쌓고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경험을 쌓고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경험을 쌓으면서 느꼈던 것이, 부동산은 경험 학문이기 때문에 글러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뭐 지금도 이렇게 많은 책들 또 읽고 있는데, 뭐 책들이 많이 읽고 있는데, 이런 이론은 이론일 뿐이에요. 이런 이론을 실행하셔가지고 경험으로 플러스 시켜야지 그게 정말 진정한 내 것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책을 많이 읽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정말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임장을 다닌다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그런 부분들만 해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전할 수 있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재테크의 그런 관념들, 그리고 지금은 상승장이지만 조정장이나 하락장이 왔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장세가 뭐 당장은 오진 않겠지만 그런 장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좀 집중해서 좀 흘려보내지 마시고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부동산은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 집, 살아야 될 내 집이라고 한다면 좀 부동산에 대한 경험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열어놓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항상 지금 25만 명의 구독자분들이 이제 늘어나서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하는데, 제가 좀 부담도 많이 느낍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냥 제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내가 그냥 생각한 그런 모습에 내가 그냥 생각한 것들 그대로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각본 같은 거 없습니다. 각본 같은 거 없이 제가 느끼는 것들을 그냥 날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항상 정말 믿고 봐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